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인물과 논란에 대해서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고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찜통차에 아이가 방치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전해주시죠. 네, 너무 안타까운데요. 7월 29일에 굉장히 폭염이었습니다. 광주 네. 지역이 그날 한 35도 이상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날 9시 10분쯤에 한 4살 아이가 차량에 탑승을 했는데 문제는 발견이 거의 4시 이후에 되어서 8시간 동안 차에 갇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폭염이었기 때문에 차가 적어도 60도 이상은 올라갔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은 4일째 의식불명 상태여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사건입니다. 네. 이렇게 더운 날 혼자 8시간이나 차 안에 있었다니까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라는 생각에 참 안타까운데요. 네, 그렇습니다. 왜 8시간 동안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을까? 그 아이의 집에서 학원까지 뭐 2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고 네. 안타까운데요. 이 아이 거리가 뭐 걸어서도 뭐 한 3분 정도 걸리고 차로도 1, 2분밖에 걸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네. 어머니는 이 아이가 차 타는 것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는 그대로 이제 통학버스를 타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 아이를 포함해서 총 9명이 탔는데 이 아이가 가장 마지막에 탄 겁니다. 네. 그리고 도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문이 닫혀진 거죠. 근데 선생님 말로는 이제 고개를 이렇게 빼끔해가지고 안쪽을 쳐다봤다라는 것이고 운전하신 분도 9시 10분쯤에 차가 섰는데 다시 이제 또 세차까지 하러 가셨거든요. 그러고서는 9시 50분에 다른 곳에 차를 댔으면서 이제 뭐 썬팅을 해서 차량 내부를 볼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좀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2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 동안 잠이 들었다는 것도 사실은 좀 이 진술을 좀 믿기도 어렵고 글쎄요 어떻게 왜냐면 마지막에 탔으니까 사실 얼굴을 봤잖아요. 근데 아이가 내리는지 확인을 못했다는 게 좀 믿기 어렵습니다. 저도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한 불과 2분 전에 마지막에 탄 아이를 마지막에 내린다고 해서 확인을 안 했을까?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1, 2분 안에 잤을까라는 생각에 좀 뭔가 굉장히 많은 의문점이 남기는 사건이고요. 네. 게다가 뭐 아이가 수십 명이 탔으면 모를까? 이 아이를 포함해서 9명밖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셀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당시에 이제 8월 1일부터 3일까지가 이 유치원 전체 방학이고 이제 임시 방학처럼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한 3일 정도 이제 뭐 나오기로 한 아이들만 나오는 상황이었고 네. 지금 이제 의식불명인 아이는 3일 모두 나오겠다고 이미 체크를 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인솔교사나 주임교사 뭐 아무도 그런 확인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더 이렇게 상황이 좀 안타까워진 겁니다. 네. 참 안타까운 게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차에서 확인도 할 수 있고 출석을 했는지 학원에서 확인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싶거든요. 결국에는 안전 불감증이라던가 평소에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사실 저희 성년 같은 경우에는 차에 갇혔다라고 한다면 뭐 빵빵을 누른다던가 견적을 네. 누른다던가 아니면 유리창을 열고 나온다던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112에 신고를 했을 텐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3, 4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네. 구제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아니지만 유치원의 교사나 그다음에 이제 뭐 운전하시는 분 이런 분들께서 더 좀 꼼꼼히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뉴얼에 보면은 분명히 차량 뒤쪽까지 일일이 네. 다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이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죠. 2011년에도 또 네. 이렇게 사망을 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2012년에 이런 매뉴얼을 만든 겁니다. 차량 뒤쪽까지 꼼꼼히 확인을 하고 이제 뭐 문을 닫도록 한다. 이런 매뉴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운전하시는 분이나 인솔 교사는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안전 불감증이 낳은 인재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더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죠. 그 광주시 교육청에서 이런 관련 기본 수칙을 만들어서 올해 4월쯤에 이걸 배포를 했다고 하는데 역시나 이렇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뭐 관련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뭐 2013년에 세리미법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세리미 사건도 굉장히 안타까웠던 사건인데요. 2013년에 한 3살짜리 아이가 통학버스 차에 치여서 사망을 한 사건입니다. 뭐 네. 당시의 운전기사는 그냥 뭐 거울을 통해서만 확인을 했다라는 정도이고 이 이후에 어떻게 법이 개정되었냐면은 이제
뭐 아이들이 차에 타는 경우에 일반적인 안전벨트를 차게 되면 그게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특수하게 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던가 그게 아니면 뭐 카시트라도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안전벨트에 관한 수칙을 지켰다면 아이는 안전벨트를 찼을 테고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성년 보호자가 이제 그거를 확인을 했을 텐데 그것 또한 지키지 않았고 네. 이 법에 의하면은 또 성인 보호자가 같이 탑승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매뉴얼이나 법이 존재하긴 했지만 유명무실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에는 이 3, 4살 아이들만 자꾸 희생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데 결국에는 뭐 매뉴얼이나 법 탓을 할 게 아니라 일선에서 이걸 실천하는 어떤 능동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 그렇습니다. 같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아이 3, 4살 같은 경우는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안 되니까 네. 어른들의 작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생명까지 잃을 정도로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매뉴얼이나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우리의 의식 개선, 내가 이 네. 아이를 정말 지키겠다는 사명감이나 이러한 뭐 의식 안전 불감증을 없애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차 안에 뭐 비상벨을 설치를 한다던가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체크 버튼이라고 해서 아이가 있는지 다 확인을 하고 버튼을 눌러야만 문이 닫혀지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의식을 갖고 아이가 타서 내려서 학원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좀 잘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 중인데 어떤 처벌까지 예상을 하세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 같은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는 5년 이하의 뭐 금고나 벌금형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이가 만약에 깨어날 경우에도 중상해라고 볼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양형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거에 따르면 뭐 8월에서 한 2년 사이로 징역형이 선고된다고는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집행유예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네. 이번 사건도 혹시라도 집행유예로 그렇게 될까 봐 온 시민들이 이렇게 아이는 사망해서 사망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중환자의 상태가 되었는데 네. 결국에는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냐 굉장히 비판이 많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를 경우에는 뭐 아이를 차에 두고선 쇼핑을 하다가 뭐 사망하기도 하고 이런 사건이 있다 보니까 살인죄까지 적용해서 강력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유치원 원장 그리고 뭐 인솔 교사 그리고 뭐 운전 기사를 상대로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처벌 수위는 조금씩 달라질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원장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행위 개입자라기보다 전체적인 책임자니까는 같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라서 아마 직접적인 책임은 조금 가볍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가장 결정적인 건 아무래도 인솔 교사와 운전자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인솔 교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 학생의 출석 체크도 확인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아까 아이가 내리는 과정에서도 직접 들어가서 뒷자리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고개를 잠깐 밖에서 넣어서 확인하는 신용만 네. 하고 내려온 거잖아요. 그때 한 번만 제대로 확인을 그렇죠. 했다면 이러한 불상사가 있지는 않았을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직접적인 행동을 한 자인 아까 말씀드린 두 사람이 좀 더 무겁게 처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에서는 아이가 사망하면 살인죄까지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처벌이 더 강화돼야 되는 거 아니냐, 강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그 전에 한 번이라도 확인을 했더라면 이라는 아쉬움이 남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한두 명 처벌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네. 더 큰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지금 광주 지역만 해도 4월과 6월에 이미 아이가 한 번씩 갇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4월 달인가는 심정지로 아이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의식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한두 사람 처벌로 물론 처벌도 굉장히 무겁게 개선이 되어야겠지만 처벌뿐만 아니라 인식 개선, 그다음에 이 전수조사와 아까 말씀드린 뭐 비상벨 같은 시스템 이런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하루빨리 좀 회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은희 변호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